메타버스가 열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관심은 가졌는데 기술이나 사회적 분위기, 환경이 안 만들어져 있으면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VR은 뭐 재밌긴 신기하긴 한데 별거 없네. 근데 이제 그거를 페이스북에 오큘러스 퀘스트가 꿰기 시작한 거죠. 수백 개 앱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밀리언 달러를 벌어들인 앱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존재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그 시장이 열리기 시작을 한 거죠.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이재원 기자입니다. 최근에 메타버스를 표방하는 서비스라든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기업, 학교, 기관에서 이를 활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메타버스의 시대가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근데 메타버스가 단순히 이런 SNS 서비스에 그치진 않죠. 현실 경제를 좀 바꾸고 메타버스 그 자체로 어떤 경제를 형성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최근에 책 메타버스가 만드는 가상경제 시대가 온다를 출판하신 라이프스퀘어의 최영욱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이력을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XR 하드웨어 플랫폼 스타트업 질리언 테크놀로지 창업을 뭐 준비하신다 이런 게 있던데 그것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 기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AR 글래스를 만드는 거니까. 아, AR 글래스. 네네. 그래서 AR 글래스 기반의 플랫폼 사업을 하려고 지금 팀빌딩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뭐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컨텐츠까지 모두 고려를 하시는 거예요? 컨텐츠라기보다는 이제 디바이스, 그 위에 올라가는 이제 운영 체제. 운영 체제는 이제 안드로이드를 쓸 거고요. 안드로이드에 올라가는 이제 새로운 UX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위에 이제 개발자 생태계와 컨텐츠 생태계를 만드는 게 꿈입니다. 그리고 이력에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근무도 오래 하시고 디스플레이라든지 센서 관련해서도 이렇게 많이 다루셨다고 설명을 봤는데, 우선 저희가 좀 궁금한 게 이제 메타버스 콘텐츠라든지 메타버스 게임이라든지 로블록스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면서 컨텐츠 자체에 대한 이제 얘기는 좀 많이 들었는데, 그럼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기술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센서라든지 뭐 5G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어디까지 좀 왔고 더 얼마나 가야 되는지 그런 게 좀 먼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메타버스에 관련돼서 그걸 논의하기 앞서서 메타버스가 도대체 커버리지가 어디까지냐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가 메타버스 안에 있는 수많은 사실 산업군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뭐 AR이라고 불리는, 그 다음에 VR이라고 부르는 또는 가상 세계 내지는 게임이라고 부르는 MMORPG 게임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것들이 다 같은 플랫폼에서 돌지 않거든요. 사용성도 사실 다 다르고. 그래서 이 모든 기술이 다 똑같이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어떤 것들은 티핑을 지났고, 그러니까 가상 세계에 속하는 MMORPG 게임 같은 것들은 리니지 같은 게임, 리니지 뭐 이런 건 사실은 이미 티핑을 왔고 대중화가 됐죠. 20년 뭐 로블록스도 사실은 시작된 게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2003년부터 시작됐지만 사실 게임이 이제 나온 건 6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사실은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진화해서 올해 이제 상장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또 하드웨어 플랫폼이나 인터넷 관련된 연결의 어떤 그 진화도 함께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다 보니까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메타버스가 이제 되게 개화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분야는 이제 막 개화되려고 하는, 그게 이제 가상현실이죠. 페이스북 오큘러스 같은 것들이 최근에 이제 저렴하게 대중화 선언을 하고 나오면서 드디어 이제 300만 대, 400만 대 팔리기 시작했죠. 예전에 그런 VR이 없었냐? 사실 1985년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VR 디바이스가 그 전부터 있었는데 왜 지금이냐라고 하면 이제 그게 티핑이 되려고 하는 순간에 와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AR 같은 경우는 아직도 거기까지 못 갔어요. 아직까지 나와 있는 회사들이 다들 막 지지부진하고요. 근데 최근에 핫해지는 이유는 또 애플이나 페이스북이 여기에 뭔가 뛰어든다.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실 관심이 이제 쏠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메타버스에 속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메타버스 산업이라는 것에 다 포함이 될 수 있다는 말씀. 그러면 이 애플리케이션이나 이 게임들을 담는 하드웨어 플랫폼도 다르고 소프트웨어 플랫폼도 달라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위에서 동작하는 게 있고, PC에서 동작하는 게 있고, VR 디바이스가 필요한 거 있고, AR 글래스가 필요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술이 이제 기본적으로 얼개는 똑같아요. 다 컴퓨터예요. CPU가 있고, 디스플레이가 있고, 센서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배터리가 있고, 통신을 해야 되는, 그리고 운영체제가 위해서 돌아가는. 그래서 기존에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같은 얼개의 하드웨어 플랫폼이 필요하고, 그 위에 소프트웨어가 올라가서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동작을 하기 시작하면서 메타버스가 열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하드웨어 폼팩터들이 이제 다르고 그 기술적 요소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메타버스를 기술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로 이제 질문을 받을 때 네네. 각각이 다르다.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전제를 해야 되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이제 뭐 관련해서 이제 정의를 내리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메타버스라는 건 무조건 이제 VR 기기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몰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PC로 하는 뭐 메타버스 혹은 스마트폰으로 하는 뭐 제페토 같은 거는 또 메타버스라고 완전히 볼 수 없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네. 그러니까 그게 아직 일원화된 컨셉이나 네네. 합의된 이제 정의가 존재하지는 않아요.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가. 네,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닐 스테픈슨이 1990년에 책에 썼을 때는 네네. 가상현실이었어요. 그 책에서도 주인공이 가상현실 HMD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쓰고 아바타로 분해서 네네. 그 다음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세계로 들어가서 싸우는 거거든요. 활약하면서. 레디 플레이어 원 영화처럼. 똑같아요. 이 두 가지가 약간 비슷한 컨셉을 갖고 있긴 한데 시작할 때 HMD를 착용하고 네네네. 로그인을 하는 게 이제 스노우 크래시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닐 스테픈슨이 얘기한 메타버스는 사실은 가상현실 세계 를 의미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메타버스는 사실 그보다 훨씬 더 개념이 커졌죠. 커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메타버스 얘기할 때 꼭 네 가지 구분해서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증강현실, VR, 네. 라이프 로깅, 라이프 로깅, 미러 월드 미러 월드. 이제 그 당시는 메타버스라는 산업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이제 AR, VR 산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인공지능도 지금 엄청나게 뜨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인공지능도 75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몇 차례 업앤다운이 있었어요. 막 암흑기도 있었고 인공지능 자체가 네, 산업이 처음에 막 잘 될 것 같다가 뭐가 안 받쳐주니까 확 몰락했다가 또 그 기술이 뭔가 탁 풀리니까 그 다음에 또 확 올라갔다가 또 몰락했다가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다가 2010년 이후에 이제 신경망, 뉴럴망, 그 다음에 이제 뭐 딥러닝 이런 기술들이 이제 제프 힌튼 같은 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면서 엄청나게 이제 뜬 거죠. 근데 이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산업도 사실 가상현실, 증강현실 다 포함해서 얘기할 때 업앤다운이 지금 있었어요. 첫 번째 이제 피크는 1990년대에 메타버스에 한번 피크가 있었죠. 그 당시가 이제 제론 레니어가 VPL이라고 해서 가상현실 HMD를 만들었던 시기였고요. 그 다음에 닐 스테픈슨의 소설이 1992년에 나왔을 시기였고 컴퓨터라고 하는 것들이 막 대중화가 됐는데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대중화가 되기 직전이었던 거죠. 90년대 초반. 90년대 초반에. 그래서 뭐 게임의 미래는 이제 VR이다. 컴퓨터의 미래는 VR이다. 막 엄청나서 뭐 세가에서도 만들고 닌텐도에서도 만들고 소니도 만들고 난리가 났던 시기가 그때였는데 닷컴이 뜨고 인터넷이 뜨면서 사람들의 관심과 이제 많은 돈들이 글로 다 몰려갔죠. 밀려버린 거죠. 그리고 그때 VR 산업이 다시 쇠퇴기, 암흑기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2000 초에 한번 또 뜹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웹 2.0 붐과 함께 떠올랐던 서비스가 세컨 라이프예요. 인터넷 기반, 데스크탑 기반의 인터넷인데 인터넷 안에 가상 세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가상의 아바타로 만들고, 조정하면서.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또 붐이었어요. 뭐 미래는 세컨 라이프다. 그래서 막 IBM이 그 안에다가 막 섬을 사서 막 컨퍼런스도 열고 돈 엄청 투자하고 소위 미국에 존재 있는 웬만한 기업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최근에 뭐 요즘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뭘 해야 되는 것처럼 제페토 안에 뭐를 열고 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세컨드 라이프가 그거 가지고 돈을 많이 버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때 막 떠올랐었는데 이제 스마트폰 2007년에 아이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이제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또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또 모바일로 확 하면서 또 죽었어요. 계속 밀리는 거네요. 밀렸다기보다 어떤 그 트렌드라고 하는 게 관심의 증폭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올라갔는데 우리 그 가트너에서 하이프 사이클도 보면 피크에 하이프에 올라갔다가 확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왜냐면 관심은 가졌는데 그게 이제 충족될 수 있는 기술이나 사회적 분위기나 환경이 안 만들어져 있으면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메이드가 되면 그제서야 다시 살아나는. 지금 이제 충족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예요. 세컨 라이프 같은 그 컴퓨터 기반의 가상 세계는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 같은 마크라고 속칭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이미 사실은 꽤나 대중화가 돼 있죠. 그러니까 세대가 익숙하지 않은 세대가 있고 좋아하지 않는 세대가 있는 거지. 이제는 대중화가 됐다. 그렇죠. 로블록스는 IPO를 한다는 거는 사실 대중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 이제 왜 뜨고 있냐라고 하면 기술적으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전 세계 인구의 60%가 인터넷 유저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60%가 인터넷에 연결돼 있는데 그 중에 또 95%, 그러니까 90% 이상이 모바일을 통해서 인터넷에 또 연결돼 있어요. 스마트폰. 근데 스마트폰이야말로 사실은 진짜 상시 연결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전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늘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저는 여기서 메타버스의 7가지 속성 얘기를 했는데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속성이 상시 연결을 기반으로 한다. 계속 접속을 해 있어야 된다. 네. 그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인구의 50% 이상이 점유되면서 조건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두 번째는 컴퓨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컴퓨터가 계속 진화하는데 그 컴퓨터의 구성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두뇌잖아요. 이 두뇌에 해당하는 게 그동안은 CPU, Central Processing Unit이었는데 그 CPU만 갖고 안 되는 영역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픽을 돌리거나 이런 게. 그래서 예전에 엔비디아나 AMD 같은 회사가 그래픽 카드를 만들어서 돈을 벌었죠. GPU. 그때 거기 들어가는 프로세서를 우리가 그래픽 프로세스 내지는 코 프로세서 이렇게 불렀어요. GPU란 말도 없었고. 그러다가 그게 이제 게임 산업이 발달하면서 그래픽 프로세서가 되게 중요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랑 AMD가 발전하기 시작했고 GPU가 됐죠. 근데 이제 여기서 엄청난 일이 터지는 게 이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이 터지는 거예요. 블록체인이라고 우리가 그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크립토 커런시, 블록체인 이게 기본적으로 GPU로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GPU가 어마어마하게 채굴을 하거나 뭐 이럴 때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지고 성능을 어마어마하게 요구하니까 발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얘가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그때 또 뭐가 함께 발전하면 아까 제프리 힌튼이 만든 딥러닝 같은 게 나왔는데 얘도 어디서 프로세싱이 되냐면 GPU에서 프로세싱이 돼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포텐셜이 있는 두 가지 기술군이 GPU의 어마어마한 성장을 견인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는데 중요한 건 가상현실, 증강현실, 게임에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가죠? 가상의 그래픽으로 만들어낸 세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GPU가 필요한 거죠. 근데 GPU 성능이 워낙 좋아지니까 이제 드디어 비로소 예전에 좀 어설펐고 몰입감 떨어지고 했던 것들을 더 현실감 있고 뚝뚝뚝뚝 끊기지 않고 되게 부드럽게 그것도 고해상도로 돌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기술적 조건이 만들어졌고 세 번째 조건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스북이 최근에 출시한 오큘러스 퀘스트 시리즈들 이게 하드웨어적인 이제 티핑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나와 있던 것들은 사실 스마트폰의 발전 덕분에 스마트폰에서 다 돌고 있었던 것들이죠. 지금 스마트폰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도 하드웨어 성능 되게 좋고 GPU 성능 되게 좋거든요. 게임 막 다 돌아가고. 근데 거기에 갇혀 있었던 메타버스가 오큘러스가 스탠드얼론으로,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예요. 그 자체가 그 안에 컴퓨터가 똑같이 들어있어요. 디스플레이 있고 인풋 장치도 있죠. 소리도 들리죠. 마이크도 들어있죠. 그리고 센서가 있고 와이파이나 이런 게 있어서 통신도 되고 인터넷도 돌아가고 메모리도 있고. 사실은 형태가 다르고 조작하는 방식이 다르고 사용성이 다를 뿐 컴퓨터예요. 얼굴에 붙이는 노트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키보드나 마우스가 이제 가상 세계에다가 올려서 이제 오버레이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게 드디어 오큘러스 퀘스트 2가 아주 저렴한 가격에 생산이 되기 시작한 거죠. 64GB가 299달러인데 한국에서 한 40만 원 지금 팔고 있어요. 그게 재료비가 그냥 추론컨대 150불 정도가 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8만 원, 19만 원이 재료비예요. 그러면 40만 원에 판다는 얘기는 마진이 없다는. 근데 페이스북이 밀어내고 있는 거죠. 왜 그걸 믿고 있냐면 페이스북 안에도 오큘러스 스토어가 있어요. 그 오큘러스 퀘스트 안에 앱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도 보면 스마트폰에서 앱 엄청 사시죠. 게임도 사고 게임 안에서도 또 결제하고 결제하고 또 구독도 하고 그 규모가 사실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엄청 크죠. 그러니까 오큘러스 퀘스트 안에도 그 스토어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앱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 2019년에 오큘러스 퀘스트 1이 나왔을 때 거기에 이제 앱들이 한 200개 정도가 만들어졌었거든요. 초창기에. 그리고 한 30개 이상이 100만 불 정도를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여기에서도 돈을 벌 수 있구나라는 롤모델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하드웨어를 굉장히 저렴하게 뿌릴 수 있는 페이스북에 이제 사실 투자가 일어났고 제일 중요한 건 그 오큘러스 퀘스트 2가 쓸만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쓸만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2000년대 초반에 VR 붐을 일으켰던 게 모바일 VR이라는 게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VR 기기 안에다가 딱 껴서 쓰는 갤럭시 기어 같은 거. 이걸 모바일 VR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거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동작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VR 기기 자체는 쌌어요. 10만 원도 안 됐거든요. 데이드림도 한 10만 원. 케이싱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케이싱만 있고 조작할 수 있는 간단한 장치만 있고 스마트폰을 거기다 낀 상태에서 스마트폰의 하드웨어를 활용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와 신기하다지 그걸 가지고 뭔가 대단한 걸 만들 수 있지는 않았거든요. 게임 같은 것도 힘들고 사실 유튜브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롤러코스터 아마 그때 되게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오 와 진짜 같아 막 이러면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VR이라고 하는 거 그 뭐 중국에 이제 무슨 그 VR 마경 같은 그런 회사가
VR 헤드셋을 엄청 팔았거든요. 그 당시 중국의 VR 회사가 400개가 넘었거든요. 와. 10년대 초중반.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VR이라고 하는 걸 이제 처음 겪었는데, 와, 신기하다는데 별로인 거죠.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뭐 조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몰입감 있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VR을 겪었으나, 그때 겪은 세대들은, 아, VR은 뭐 재밌긴 신기하긴 한데 별거 없네. 근데 이제 그거를 누가 깨기 시작했냐면, 이제 페이스북의 오큘러스 퀘스트가 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저렴한 가격인데 성능도 좋고, 게다가 기존의 오큘러스 퀘스트 이전까지만 해도 VR을 보려면 빵빵한 게이밍 PC가 필요해요. VR 그 기기 안에는 컴퓨터가 없었던 거죠. 디스플레이와 연결 장치만 있었고, 그걸 선으로 게이밍 PC에 딱 연결해서 PC VR이라고 불리는 끼고 PC에서 이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모니터 기능만 했던 그렇죠. 거죠? 모니터 기능만 했던 거죠. 몰입감 있는 모니터. 그게 이제 HTC 바이브라든가 소니 PSVR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모니터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견인하던 시장에 드디어 스탠드얼론 VR이 빵 나왔는데 값도 싼 거예요. 근데 값이 싼데 허접하고 동작도 잘 안 하고 막 그래픽도 별로고 하면 사람들이 에이 아직 멀었어 이럴 텐데 쓸만한 거예요. 그리고 기능도 좋고 UX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앱도 사실은 되게 많아졌어요. 지금 거의 수백 개 앱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에 지금 $1,000,000,000를 벌어들인 앱들,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파퓰레이션 1이나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은 48시간 만에 막 100만 불 막 벌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이 최근 들어서 파퓰레이션 1 만드는 회사, 뭐 빗세이버 만드는 회사들 다 인수해버렸잖아요. 그만큼 그런 이제 앱 생태계를 강화를 시키겠다. 뭐 탤런트 어퀴지션도 하면서 그런 이제 것들이 지금 존재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이제 그 시장이 열리기 시작을 한 거죠. 말씀하신 게임인데 또 SNS도 준비를 하잖아요. 호라이즌이라고 안에서 저희가 페이스북 하듯이 그냥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대신에 아바타랑 이런 VR 이용해서 페이스북 얘기가 나왔으니 그냥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은, 페이스북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라고 해야 되나요? DM도 이런 생태계에서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예측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DM의 원래 이름이 이제 리브라였죠. 그러니까 리브라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그것을 가상현실에 결합해서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25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페이스북 인프라가 전 세계를 지금 연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경이 없죠. 페이스북에서는 국가도 없고 언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약도 사실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서 지금 사실은 사람들이 많은 글을 남기고 있고 많은 사진을 올리고 있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가치가 만들어지고, 거기 이제 광고가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25억 명쯤 되면 사실 뭐 뭘 해도 가능하잖아요. 아이템을 팔아도 되고, 뭐 커머스를 시작해도 되고, 아니면 뭐 유료 뭐 서비스를 시작해도 되고, 뭐 유료 게임 같은 거 예전에 페이스북에 많이 돌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더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반의 금융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그런 것들에 대한 재화를 교환할 수 있어야 그런 가치에 대한 비즈니스를 더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리브라가 탄생했다 했을 때는 사실 디지털 페이먼트, 디지털 파이낸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어떤 화폐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원래 페이스북의 의도였고요. 근데 이제 막혔죠. 뭐 여러 국가들의 뭐 방어 규제라든가 거부감이 있으니까. 거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잘 안 됐어요. 잘 안 되고, 최근 들어서 이제 DM으로 바꾸면서 사실 여러 가지가 좀 축소가 됐죠. 플레이어들도 많이 좀 탈퇴를 하긴 했고. 근데 중요한 건 그 DM이라고 하는 것들로 이제 사실 바꾼 게 최근의 일이고요. 이게 바뀌었을 때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경제의 또 다른 사건이 이제 생긴 거죠. 뭐냐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이제 NFT라든가 디지털에서의 어떤 에셋 같은 개념들이 조금 더 확고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좀 규제 때문에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결국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돌기 시작하면 메타버스의 속성이 결국 다 모든 것들이 디지털로 만들어진 연결된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페이스북이든 아니면 오큘러스 퀘스트 안에든 뭐 상관이 없어요. 디지털로 연결돼 있으니까 어디든 우리는 넘나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어디에서든 안착이 되면 그것의 확장은 사실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